어서 계산대 좀 제대로 못 봅니까? 박 할머니 손님 줄 서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계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곧 해드릴게요. 아니, 연세 많으신 분을 왜 굳이 임시직으로 받아줬는지 모르겠네. 우리 매장 이미지도 있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더디면 곤란하죠. 점장님, 제가 익혀보려고 노력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 편의점 안은 늦은 오후에도 불구하고 제법 분주했다. 햇볕이 기울 무렵 이미 퇴근 후 간단히 간식이나 음료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편의점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밖으로 스며들어 더운 여름 저녁의 공기를 미세하게 바꿔놓았지만 그 시원함도 계산대 앞에 초조한 분위기까지는 잠재우지 못했다. 할머니, 뒤에 줄 길어요. 언제 끝나죠? 아, 죄송합니. 금방 되는데 조금만. 이거 지금 할인가 맞아요? 빨리 확인 좀 해주세. 네,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점장 최 씨는 박영희 할머니의 작은 실수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미 본사에서 고령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임시고용한 케이스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그는 마음 한편에서부터 불만이 컸다. 한편 박영희 할머니는 곱게 정돈된 흰 머리에 낡았지만 깔끔한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억지 미소나 과장된 표정 없이 차분하게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모습이 단정해 보이기는 했으나 요즘 편의점 시스템에 익숙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 시각 할머니 바로 곁에는 그녀의 손녀 지민이가 조용히 서 있었다. 지민이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편의점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다가 주스가 마시고 싶었는지 계산대 쪽으로 왔지만 엄마 대신 일하는 할머니가 계속 혼나는 장면이 영 불편한 모양이었다. 할머니 많이 힘들어요. 저기 점장 아저씨가 또 화내네요. 괜찮아 우리 지민이.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금방 끝낼게. 할머니, 내가 도와줄까 계상이 누를 줄은 모르지만 아니야. 너는 그냥 숙제 다 하고 있어. 곧 끝날 거야. 지민이는 마냥 걱정스러운 눈빛을 할머니에게 보냈다. 그러다 점장 최 씨의 말이 들리자 고개를 푹 숙였다. 도대체 왜 이렇게 느립니까? 이러다가 손님들 다 나가게 생겼어요. 뭐 할머니가 옛날에 무슨 일을 하셨든 간에 여기서는 빨리 계산하는 게 최우선입니. 예, 맞습. 제가 최대한 더 빨리 배우도록 하겠습. 후. 손님들도 불편해 보이잖아요. 주변에서는 곁눈질로 힐끗힐끗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편의점도 경쟁력 필요한데 말이야. 고령자 고용이라고 막 데려다 쓰면 그러게 나이 많으신 분이 기계를 잘 다루긴 어렵겠지. 본사 지시는 지시고 결국 매장에선 피해만 보잖아. 박영희 할머니는 이 모든 수군거림을 못 들은 척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숨길 수는 없었다. 지민이가 할머니 옷소매를 살짝 잡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많이만 속상해요? 에이, 괜찮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잖니.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그러면서도 그녀는 어딘지 모르게 조용하고도 단호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렇게 반나절이 흐르자 어느새 저녁 무렵이 되어 대부분 손님은 잠시 잦아들었다. 그러나 점장 최 씨는 아까부터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다. 할머니,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곤란합니. 손님이 적을 때는 모르겠지만 피크타임엔 대형 사고예요. 네, 죄송해요. 제가 더 연습하겠습. 물론 할머니가 우리 편의점에 적응을 못 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쓰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아시죠? 박 할머니는 잠시 아픈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이는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와서 조그맣게 속삭였다. 할머니, 그냥 그만두면 안 돼요? 할머니가 이런 일로 맨날 혼나면 나 속상해. 지민아, 할머니가 너 돌봐주려면 열심히 벌어야 해. 괜찮아, 못 견딜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 말렴. 그래도 우리의 힘은 이제부터야. 할머니가 더 노력해 볼게. 그렇게 그날도 일이 마무리될 즈음 밤 10시가 가까워졌다. 편의점 특성상 밤에도 손님이 끊기지 않았다. 일찍 잠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각에도 출출해서 혹은 바쁜 야근 때문에 간단히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그 시간에 들어온 한 젊은 손님, 얼굴이 잔뜩 피곤해 보였는데 기침을 계속하고 있었다. 뭔가 답답한지 가슴을 두드리며 음료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헉,
헉, 어디 있지? 헉, 손님, 괜찮으세요? 숨이, 숨이 좀, 잘 안 쉬어져서 박할머니는 곧장 손님의 안색을 살폈다. 손님은 젊어 보였지만 호흡이 가쁘고 땀을 흘리며 마치 발작이 오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점장님, 이분 혹시 호흡곤란 같아요. 빨리 구급차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때 계산도 못 하시는 분이 뭘 또 아시는 척? 아닙니, 이분 천식기왕력이 있는 것 같아요. 증상이 지금 흉부가 들썩거리고 구강 주위가 약간 푸르스름해지고 개세 초의 점장은 솔직히 당황했지만 일단 구급차를 부르려 했다. 그런데 손님이 손을 내저으며 간신히 말문을 열었다. 헉, 저 천식 맞아요, 나. 흡입기. 어디 빨리 천식 흡입기요. 여기 편의점에서 처방약 같은 건 못 팔 텐데 지금 당장 필요합니?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서 가방에 원래 있었는데 떨어뜨린 것 같아요. 분명 편의점에서는 일반 의약품도 거의 팔지 않는다. 그런데도 박영희 할머니는 주변을 재빨리 살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완전히 전문 의약품은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천식용 경증 흡입기가 아니면 기도로 들어가는 걸 완화할 수 있는 뭔가가 할머니 저희는 약을 취급하지 않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건 기본적인 진통제, 파스 정도입니. 그래도 요즘은 편의점에서 간단한 상비 의약품을 팔잖아요. 점장님, 여기 일반 의약품 코너가 어디죠? 저기 계산대 옆에 있긴 해요. 근데 천식 흡입기가 거기 있을 리가. 상표명, 미리온 같은 거 흔히 응급용으로 쓰기도 해요. 혹은 호흡 보조 스프레이 제품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손님이 기침으로 허덕이는 틈에 계산대 아래쪽 구석을 뒤적거렸다. 거기에는 상비약 판매용 박스가 놓여 있었다. 간단한 해열제, 소화제, 파스 등이 담겨 있었는데 할머니 눈에는 익숙한 이름이 정확히 들어왔다. 여기 있네요. 이건 일반 의약품이라 처방전 없이 편의점에서도 구매 가능한 스프레이예요. 잠깐만요. 그 순간 초의 점장조차도 깜짝 놀라서 손을 뻗었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잘못 쓰면 큰일 날 텐데. 저 이거 잘 다룰 줄 압니 손님. 먼저 입을 벌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준비하세. 헉, 알겠습니다. 헉. 할머니는 마치 손에 익은 동작으로 스프레이를 정확히 흔들고 한번 분무량을 확인한 뒤 손님 입 가까이에 가져갔다. 하나, 둘, 셋. 지금 깊이 들이마시세요. 카으. 헉. 조습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 손님은 뿌연 안개 같은 분사 액체를 들이마시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한두 번 크게 숨을 들이쉬자 그 격렬했던 호흡 곤란이 서서히 진정되는 듯했다. 여전히 가슴을 누르긴 했지만 전보다는 훨씬 안정된 얼굴이었다. 주변에서 구급차를 부르겠다라고 난리였지만 할머니가 조용히 설명했다. 이 제품은 기관지 확장을 조금 돕는 편의점 판매용 스프레이예요. 강력한 전문 흡입기만큼은 아니지만 급한 대처엔 도움이 됩니. 할머니 설마 이런 걸 어떻게 이토록 잘 알고 계신 거죠? 제가 옛날에 조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요. 손님은 숨을 고르며 호흡을 안간힘으로 조절하고 있었다. 곁에서 지민이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봤다. 최애 점장마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숨이 거의 돌아왔어요. 다행입니. 혹시나 모르니 병원에도 가보셔야 해요. 구급차 오는 대로 의사 진료 받으시고. 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맙습. 그날 밤 119가 도착해 천식 발작 환자를 실어 나간 뒤 편의점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점장 초혜 씨가 처음으로 공손한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아니 박 여사님, 어떻게 천식 발작에 대한 응급 조치를 이토록 정확히 아시는 겁니까? 옛날에 약국을 좀 했었어요. 자그마한 동네 약국이었지만 그래도 40년 넘게 약 일을 해왔죠. 약국이요? 그럼 약 사셨단 말입니까? 네, 오래전 일이지요. 지금은 접었지만 아직 기억이 좀 남아있네요. 이 말을 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인 대학생 정민이 스마트폰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어? 혹시 할머니, 예전에 대구에서 영희 약국 하셨던 분 아니세요? 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자주 데려갔다고 하던데
그 약국이면 나도 기억나는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 꽤 유명했잖아요. 한약국이 아니라 서양의학 약국이긴 했지만 소아과처럼 아이들한테 친절하기로 엄청 유명했다던데 점장 초혜 씨는 입을 떡 벌린 채 할머니와 아르바이트생을 번갈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할머니가 그런 경력이 있으셨다니 어쩐지 아까 흡입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능숙하시더라. 그냥 옛날 습관으로 나왔네요. 제가 은퇴 후에 손녀 돌보면서 지내다가 집안 사정으로 잠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거예요. 점장 초혜 씨는 애써 어쩐지 대단하시네요라며 웃음 지었지만 순간적으로 얼굴이 뜨거워졌다. 계속해서 무시하던 분이 사실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주변 손님들도 하나둘씩 이 사정을 전해 듣고는 대단하시다, 옛날 약국 사장님이셨다니 하며 감탄했다. 그날 이후 편의점 직원들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확연히 바꾸었다. 특히 정민은 더 적극적으로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어릴 때 제 부모님이 영희 약국이 항상 친절하다고 자랑하셨어요. 항상 아이들한테는 사탕을 하나씩 주셨다고도 하셨는데 맞아요. 원래 약맛이 씁쓸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기분을 달래주려고 작은 사탕 한두 알씩 줬었죠. 지민이 엄마. 그러니까 내 딸도 그때 참 잘 먹었는데 이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인생이 참 여러 갈래가 있나 봐요. 지금은 여기서 지민이 뒷바라지를 하느라 임시로 일하고 있어요. 정민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지금도 혹시 약에 대해 많이 아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들, 손님에게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법을 잘 몰라 늘 고민이었거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사용할 때 주의사항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죠. 필요하다면 알려줄게요. 이야기가 그렇게 오가자 그간 할머니를 구박하던 점장 초혜 씨도 난처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찾아갔다. 박 여사님, 사실 지난 며칠간 제가 좀 심하게 굴었어요. 죄송합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노령 직원이라고 우습게 본 제 불찰입니. 괜찮아요. 사실 편의점 일이라는 게 젊은 사람도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저도 늦게까지 적응을 못해서 고생 많이 시켰고요. 그래도 제가 말이 너무 심했죠. 정말 미안합니. 앞으로 조금 더 배려하면서 같이 일해 보실래요? 그럼요. 저도 계속 노력할게요. 지금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그날 이후 최 점장은 예전처럼 힐책하거나 구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친절하게 POS기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사용법을 재차 알려주고 새로 들어온 상품 바코드 매핑 방법 같은 것도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조롱에 가까운 말을 던지던 태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손님들도 점차 박 할머니에게 계산받으며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두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할머니, 이건 어떻게 해야 해요? 라며 자주 물었고 박 할머니는 자신이 잘 아는 범위 안에서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약이 아니더라도 편의점에서 파는 이 드링크, 몸에 괜찮을까요? 라는 문의에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적당히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라며 살짝 웃는 시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시간대에 정민이와 대화를 나누던 초의 점장이 문득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민아, 너 혹시 박 할머니에 대해 더 알아본 거 있어? 대체 어떻게 약국을 접고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되신 걸까? 아, 제가 듣기로는 할머니 가족이 좀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약국도 잘 돌아가고 자녀들도 잘 지냈는데 몇 해 전에 할머니 사위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 그 이후로 딸이 혼자 지민이를 키우게 됐는데 딸도 회사가 어려워져서 한동안 수입이 없었고 집안에 병원비 부담도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약국을 팔아서 어느 정도는 정리했지만 손녀 교육비를 대려면 좀 더 버셔야 해서 그래서 지금 연세에도 일하시는 거구나. 네.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전혀 티내지 않으세. 오히려 손녀랑 밝게 지내고 편의점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네. 나 같으면 이런 사정을 겪으면 힘들다고 손 놓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문득 할머니가 매장으로 들어섰다. 지민이를 학교에 보낸 후 오후 근무를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최 점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 안녕하세요, 점장님. 오늘은 뭘 먼저 하면 좋을까요?
우선 진열장 점검부터 부탁드릴게요. 혹시 부족한 상품이나 혹은 상비약 코너 정리 같은 거도 한번 봐주시면 아무래도 박 여사님이 그런 데는 좀 더 적절하실 것 같아요. 그러죠, 도와드릴게요.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상호 존중이 느껴지는 태도였다. 편의점 직원들 모두가 할머니를 따스하게 대하기 시작하자 편의점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화기애애한 기색이 감돌았고 손님들 역시 편안하게 들어와서 할머니와 안부를 나누곤 했다. 어느 날은 밤늦게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할머니를 붙잡고 점장 최 씨가 잠깐 둘만의 대화를 청했다. 서늘한 밤 공기가 편의점 유리문 사이로 들어오는 시각. 두 사람은 매장 한쪽 테이블에 앉았다. 박 여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말씀하세. 옛날에 그렇게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하셨으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지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직접 편의점에서 일하시나 궁금했습. 게다가 벌써 70이 넘으셨잖아요. 쉬고 계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할 나이인데 제가 약국을 정리할 때 거의 모든 걸 팔아서 딸이랑 손녀 병원비, 생활비 등을 충당했어요. 그래도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돈 버느라 바빴지만 지금은 손녀를 돌보는 일이 제 1순위거든요. 그럼 이 임시직을 그저 돈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시군요. 아무래도 경제적 필요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움직이고 있으니 몸도 마음도 덜 쪼그라드는 느낌이에요. 가끔은 예전 약국 일이 그립기도 하고요. 여전히 사람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 정말 존경스럽습. 저는 은퇴 나이를 생각하면 그냥 편히 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누구에게나 각자의 길이 있으니까. 저는 그 길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최 점장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도 문득 일찍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박 여사님을 나이 많고 느리기만 한 직원이라고 생각했어요. 편의점도 요즘 경쟁 심해서 마진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불리하다 싶었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판단하는데 나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 나이 들어서 능숙해지는 것도 있고 서툴어지는 것도 있죠. 기계를 다루는 건 서툴었지만 약을 다루어온 경험이 이번에 도움이 됐네요. 앞으로는 편견 갖지 않고 박 여사님께 많이 배우겠습. 우리 매장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해요. 익숙지 않은 환경인데 요즘은 편하게 대해주셔서 한결 일하기 좋아졌어요. 이후로 편의점에서는 작은 약 상담, 비슷한 풍경이 종종 펼쳐졌다. 물론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있었지만 손님들이 단순히 어디가 살짝 아픈데 이 약 먹어도 될까?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자세한 치료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주의사항이나 복용법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어느 날은 목이 붓고 콧물이 심한 학생이 삼각김밥을 사려다 할머니가 조용히 찬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낫겠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생강차 팩이라도 사 마셔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권하자 학생은 감사합니다 라며 환히 웃고 나갔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편의점 단골 손님들은 여긴 다른 데보다 조금 정이 있어라며 찾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지민이가 편의점 앞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점장 최 씨가 조심스레 지민이에게 다가갔다. 지민아, 할아버지 아니 삼촌이라고 부르면 되려나? 하여간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점장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너희 할머니 말이야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 약국을 왜 접으셨는지 알게 됐는데 가족을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셨더라. 그런데도 저렇게 묵묵히 웃으며 지내시고 지민이 네가 할머니 자랑스러워해도 돼. 네, 할머니가 제일 소중해요. 저는 할머니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 대화를 멀리서 본 박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사실 편의점에서 일하는 매일이 쉬운 건 아니었다. 새벽 근무를 서거나 야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때는 몸이 힘들었고 급하게 기계를 다뤄야 할 때면 여전히 실수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처럼 차갑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쓸모가 있다는 느낌이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됐다. 어느새 박 할머니는 POS기 조작도 제법 능숙해졌고
고객들의 특성이나 매장 운영 방법도 잘 파악하게 되었다. 신상품 행사 방식이나 할인 프로모션도 꼼꼼히 살펴서 점장 최 씨와 다른 직원들에게 제안을 주기도 했다. 점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음료가 성분이 좀 자극적인 편이라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음하면 혈압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손님들께 지나치게 섭취하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아, 그런 면이 있군요. 몰라습 요즘 고카페인 제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주의해야겠네요. 감사합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화해와 이해의 흐름에도 남은 걸림돌이 있었다. 점장 최 씨는 마음 한편으로 그래도 편의점 운영 성과가 우선이니까 박 여사님이 시장 경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판매 속도, 진열의 효율성, 그리고 매장의 이미지 같은 문제 말이다. 그런데 마침 본사 담당자가 편의점 점검차 방문하게 되었다. 점장 최 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조금 긴장했다. 본사는 대개 속도, 매출, 각종 지표를 보고 어느 매장을 정리할지 결정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본사는 고령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만 그 성과가 낮으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었다. 박 여사님, 내일 본사 담당자가 온다고 합니. 혹시 중간에 나이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걱정 마세. 저는 제 본분에 충실할게요. 오늘 야간에 매장 상태 좀 정리하고 내일 가능하면 평소처럼만 부탁드립니. 괜히 겁주는 건 아니고 본사 측에서 편의점 운영 상황을 깐깐히 보거든요. 다음 날 오전 본사 담당자 두 사람이 매장에 들이닥쳤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진열 상태와 매출 기록을 확인하고 직원들 근무 태도를 지켜보았다. 박 할머니가 고개 숙여 인사하자 그중 한 명이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물었다. 나이 많아 보이시는데 혹시 편의점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맡고 계신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계산대 업무와 간단한 진열, 그리고 상비약 코너 정리를 하고 있습. 상비약 코너 정리요. 편의점에선 단순 진열 외에 약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데 할머니가 굳이 하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옛날에 약국을 운영했어서 상비약 특성을 조금 알고 있어서요. 약국을 운영했다고요? 동행한 다른 담당자는 흥미를 느낀 듯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찾아보았다. 마침 근방에서 대구에서 40년 이상 약국을 하셨던 약사 관련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곧 그의 눈에 박 할머니의 옛 사진 기사가 검색되었다. 아, 혹시 박영희 약사님 맞으세요? 여기 지역 기사로 동네 주민들을 위한 1원짜리 영양제 캠페인까지 했던 그분이 아닌지. 부끄럽지만 네, 저 말씀 예전에 지역 행사 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감동받았었는데. 설마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 옆에 있던 처음 그 담당자는 당황해서 태도가 확 변했다. 아, 혹시 제가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 일하신다고 해서 가볍게 본 것도 사실입니. 그런데 그런 훌륭한 경력을 가지셨으면 더 편한 일자리도 가능하지 않았나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도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점장 초혜 씨는 뒷짐을 지고 이 광경을 지켜보며 쓴웃음과 함께 묘한 자부심이 들었다. 이제 본사 측도 할머니 능력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담당자들은 편의점 운영 지표를 훑어본 뒤 차근차근 질문을 이어갔다. 할머니가 일정 부분 매출에 기여한다거나 고객 만족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꼼꼼히 물어보았다. 정민이와 다른 직원들도 앞다투어 증언했다. 할머니가 계신 뒤로 단골 손님이 늘었어요. 아픈 데가 있어서 약사님께 살짝 물어보고 싶은 분들이 여기 와서 음료나 간식을 사면서 조언을 얻기도 하거든요. 결국 추가 매출도 어느 정도 따라왔죠. 점장님도 그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특히 지난번에 천식 발작 손님을 응급 조치해 주셔서 SNS로도 화제가 됐습. 대구 편의점에서 할머니가 천식 환자 살렸다고 글이 퍼져서 호기심에 오는 분도 있어요. 담당자들은 놀라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박 할머니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물었다. 할머니는 겸손하게 어쩌다 보니 조금 아는 지식으로 도왔다고만 대답했다. 결국 본사 담당자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편의점이 오히려 좋은 사례라는 식의 얘기를 남기고 갔다.
고령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군요.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까지 했다. 이날 저녁 매장 문을 잠그기 전 최 점장은 할머니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박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 본사 점검이 긍정적으로 끝났어요. 심지어 할머니 사례를 다른 매장에도 소개하겠다고 하네요. 별 말씀을요. 모두가 도와준 덕이지. 제 혼자 힘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너무 몰라봤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느리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 분이셨네요. 바깥 사람이 보기엔 제 경험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언젠가 필요한 날이 있을 줄 몰랐죠. 다 인연이죠. 점장 초혜 씨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을 간신히 삼켰다. 그리고 조심스레 자신이 왜 그렇게 예민했었는지를 털어놓았다. 사실 저도 매장 성과가 안 좋으면 잘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제 가족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약해 보이는 분을 더 몰아세웠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 이해해요. 바쁘고 힘들면 사람 눈에 여유가 없어지고 실수도 잦아지니까. 앞으로는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 그리고 할머니가 힘드실 때는 언제든 말씀해 주세.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 고마워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도움이고 제 마음의 평안이에요. 옆에서 지민이가 방긋 웃었다. 그래도 할머니,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손녀인 제가 보기에 가끔 힘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알았어. 우리 지민이 걱정하게 안 할게. 그날 마지막으로 불을 끄기 전 편의점 문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가 내일 봬요라며 웃는 얼굴로 떠났고 마감 후 정돈된 매장에는 편안한 기운이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할머니가 점장 초혜 씨를 불렀다. 점장님, 혹시 상비약 코너 하나 제안이 있어요. 조금 더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배치해보면 어떨까요? 응급용, 소화제, 해열제 이렇게 구분해서 안내 문구를 붙여놓으면 손님들이 찾기 더 쉬울 거예요. 오, 그거 좋네요. 그럼 오늘 오전에 같이 해봐요. 함께 일하다 보니 서로의 마음에는 이제 완연히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바쁘지만 분명 온기 어린 관계였다. 손님들도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르면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느 날 오후 장마철에 접어든 날씨 탓에 편의점 안이 습기로 가득해질 즈음 일찍 수업이 끝난 지민이가 매장에 들렀다. 지민이는 숙제를 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지 최 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점장 아저씨, 할머니가 옛날에 약국을 크게 하셨다면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왜 일찍 그만두셨어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냥 계속 하시면 좋았을 것 같아서요. 그게 내 할머니도 여러 사정이 있었지. 아마 너희 가족을 위해 많은 걸 희생하셨을 거야.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되게 고생하셨다고. 그래도 네 할머니 전혀 후회하지 않는 것 같지 않니? 맞아요. 할머니가 늘 우리 지민이가 할머니 보람이야 라고 하세.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바로 그때 할머니가 멀리서 지민이와 점장의 대화를 듣고 다가왔다. 지민아, 할머니 얘기 또 하고 있었니? 할머니 미안해요. 그런데 진짜 할머니 존경해요. 저도 빨리 어른 돼서 할머니 안 힘들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참. 할머니는 네가 있어서 사는 맛이 나는데 뭘. 할머니가 지민이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자 점장 최 씨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작은 결심을 한 듯 할머니에게 살짝 물었다. 박 여사님, 조금 이른 얘기지만 이 편의점에서 계약이 끝나더라도 혹시 원하시면 다른 형태로 계속 함께 일하실 수 있게 제가 알아볼까 합니. 저희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저야 감사하죠. 다만 너무 무리만 안 시키시면. 하하. 그건 걱정 마세. 아직은 세부 사항을 좀 더 협의해봐야 하지만 분명 할머니께 큰 도움이 되실 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후로 편의점은 밤낮으로 손님이 늘었다. SNS에 한번 이슈가 된 뒤로 이곳에 가면 약사 출신 할머니가 친절히 상담도 해주신다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직접 약을 조제해주는 건 불가능했지만 간단한 상비약 구매 정도로는 불편함이 없는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덕분에 매장 매출은 눈에 띄게 상승했고 점장 최 씨의 근심도 사라져갔다.
대신 그는 한 번씩 몰려오는 손님들을 대응하기 위해 할머니에게 무리시키지 않도록 인력을 재배치하고 시급을 올리는 등 최대한 노력했다. 어느 여름밤 매장 마감 직전에 점장 최 씨와 박 할머니 둘만 남았을 때였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편의점 천장 위로 빗소리가 꽤 크게 울렸다. 박 여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 지민이는 먼저 집에 갔죠? 네, 아까 할머니 늦는다고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 딸이 일이 일찍 끝나서 데리러 왔거든요. 다행이네요.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잠시 정막이 흐르다. 최 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예전에 죄송했습. 그리고 감사합니. 제가 박 여사님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는데 이렇게 매장을 살려주시고 또 손님들한테 따뜻함을 전해주셔서요. 훗, 저야말로 감사해요. 점장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이렇게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진 못했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도 실례가 안 된다면 약국을 그토록 오래 하시고 이제는 편히 사실 수 있는 나이인데 정말 후회는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 음, 요즘 세상엔 꼭 돈이나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새벽같이 일하고 밤늦게 문 닫으며 욕심을 부렸어요. 하지만 사위 일로 어려움이 닥치고 나니 내가 쌓아온 재산이고 뭐고 결국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죠. 그리고 이제는 약국 운영보다 손녀랑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해요. 일이라는 건 도구일 뿐 정작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건 마음이고 사랑이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말씀 듣고 보니 저도 아내와 아이들에게 좀 더 시간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 매장 실적만 쫓고 있었는데 정작 가족에게 소홀했어요. 가끔씩은 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보내보세.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편의점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빛은 한없이 너그럽고 따뜻했고 최 점장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깃들어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다른 직원들도 야간 근무 교대를 위해 들어왔다. 모두가 인사를 나누고 할머니를 우산까지 배웅해 주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편의점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어느덧 편의점의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다. 예전 같으면 초의 점장은 노령 직원 문제를 들어 박 할머니를 그만두게 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전혀 다른 마음이 있었다. 본사에서도 오히려 계속 모범 사례로 남아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였다. 한 달 뒤 최 점장은 박 할머니와 새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몸 상태가 괜찮은 한 계속 함께 일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쉬는 날이면 일부러 지민이를 데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며 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 박 할머니와 지민이가 가게 앞을 나서는데 그날따라 불 꺼진 거리 위로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다. 지민이가 그 달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달이 정말 크고 예뻐요. 오늘 편의점에서도 손님이 엄청 많았죠? 그러게 말이다. 달도 예쁘고 사람들 마음도 꽉 차 있으니 뭐가 부족하겠니? 나중에 나도 커서 편의점이든 어디든 할머니처럼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지민이라면 충분히 잘할 거야.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면 이미 넌 반은 성공한 거란다. 달빛이 두 사람의 옅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편의점 문은 닫혔지만 그 안에서 맺어진 사람들의 관계와 변화는 그대로 계속될 터였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만난 단골 손님들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여기 오는 길에 우연히 다른 편의점도 들렀는데 역시 박 여사님이 계신 곳이 마음이 편해요. 아침부터 이렇게 만나니 왠지 든든하네요.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모든 게 평온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은근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누구나 삶 속에 소중한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한다는 메시지 말이다. 마감 무렵 점장 초혜 씨가 마이크를 통해 안내 방송을 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 매장을 찾아주신 손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모두 감사합니. 내일 뵙겠습. 할머니는 계산대를 정리하면서
작게 미소 지었다.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 짧은 방송이 참 따뜻하게 들렸다. 차별과 오해로 시작되었던 일터가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는 작은 공동체가 된 셈이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갈 것이고 할머니는 매일 편의점에서 똑같이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다. 가끔은 천식 환자처럼 긴급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할머니는 또 한 번 숨겨진 솜씨와 지식을 꺼내어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은 그녀를 더 이상 느린 노인이 아닌 따뜻하고 경험 많은 전문가로 존중할 것이다. 언제나처럼 지민이는 편의점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손님들은 계산대 앞에서 할머니의 조언을 들으며 미소를 짓는다. 점장 초혜 씨와 직원들은 막연한 두려움 대신 변화된 태도로 서로를 배려하며 이 작은 공간을 지켜나갈 것이다. 모두가 편의점 문을 나서는 순간 가장 흔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그건 분명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여운을 남길 교훈이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과 마음의 초대, 혹시 주변에서 나이, 외모 혹은 능력만으로 함부로 판단받는 분들을 본 적이 있나요? 편견 속에 숨겨진 그들의 재능과 이야기는 막상 드러나면 우리에게 귀중한 깨달음을 줍니? 우리도 누군가의 숨겨진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세상 모든 이에게는 자신만의 사연과 특별함이 있습. 잠시 멈춰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의 재능이나 이야기가 묵혀 있지는 않나요? 세상은 그 숨겨진 빛을 함께 나누길 기다리고 있습. 외모로 누군가를 오판해 본 적이 있나요? 주변 사람들은 어떤 숨겨진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생에서 누구의 가치를 간과했나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권합니.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존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편견에서 자유로운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